안녕하세요. 김정혜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오늘도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다니면서 공부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이 디데이 50일입니다. 시험. 갈수록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해냈다고 반드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14장 출제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80페이지입니다. 제14장은 감리 업무입니다. 감리 업무 중에 1장 설계 감리 업무에 대해서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의 계획, 조사 및 설계가 전력기술 기준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설계감리. 해설을 보면요. 설계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의 계획, 조사 및 설계가 전력기술 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 2. 설계감리 용역, 계약 문서에 포함되는 문서 종류를 6가지 쓰시오. 1. 계약서 2. 설계감리 용역 입찰 유의서 3. 설계감리 용역 계약 일반 조건 3. 설계감리 용역 계약 특수 조건 5. 과업 내용서 6. 설계감리비 산출 내역서입니다. 해설을 보면요. 설계감리 용역 계약 문서란 계약서, 설계감리 용역 입찰 유의서, 설계감리 용역 계약 일반 조건, 설계감리 용역 계약 특수 조건, 과업 내용서 및 설계감리비 산출 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 효력을 가진다. 문제 3. 설계감리자에 소속하여 설계감리원을 직접 수행하는 전기분야 기술사, 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설계감리원. 해설. 설계감리원이란 설계감리자에게 소속하여 설계감리 용역계약에 따라 설계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전기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문제 4. 설계감리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 5가지를 쓰시오. 주요 설계 용역 업무에 대한 기술 자문, 사업 기획 및 타당성 조사 등 전 단계 용역 수행 내용 검토, 시공성 및 유지 관리의 용이성 검토, 설계 도서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전 지시 및 확인, 설계 업무 공정 및 기성 관리의 검토 확인. 문제 5. 발주자의 기본 임무를 5가지를 쓰시오. 설계 및 설계 감리 용역에 필요한 설계 도면, 문서, 참고 자료와 설계 감리 용역 계약 문서에 명기한 자재, 장비, 비품 및 설비의 제공, 설계 및 설계 감리 용역 시행에 따른 업무 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 해결, 설계 및 설계 감리 용역 시행에 필요한 국가 등 공공기관과의 협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 설계감리원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설계 용역 업체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설계감리원이 보고한 설계 용역의 내용이나 범위 등의 변경, 설계 용역 준공 기한 연기 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 보고 등 방침 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계감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고 통보. 이 외에도 특수공법 등 주요 공종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감리원 등과 협의 조치. 7. 그 밖에 설계감리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지도 검토, 지도 감독. 설계감리 용역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설계감리 용역을 총괄하고 용역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설계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문제 6번. 설계감리원은 설계업자로부터 착수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해야 할 사항 2가지는 예정공정표, 과업 수행계획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해설을 보면 예정공정표 검토,
착공 신고서에는 시공자의 공사 예정 공정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 7. 설계감리원은 설계자가 작성한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 설명서가 적정하게 반영되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검토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공사의 특수성, 지역 여건 및 공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공사의 안전성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해설. 설계감리원은 설계자가 적정한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 설명서에 다음 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공사의 특수성, 지역 여건 및 공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공사의 안전성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문제 8. 설계감리원이 설계 도면 후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사항 5가지 이상을 쓰시오. 1. 도면 작성이 의도하는 대로 경제성, 정확성, 적정성 등을 가졌는지의 여부. 2. 설계 입력 자료가 도면에 맞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3. 설계 결과물이 도면, 입력 자료와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되었는지 여부. 4. 관련 도면들과 다른 관련 문서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5. 도면이 적정하게 해석 가능하게 실시 가능하며 지속성 있게 표현되었는지 여부. 6. 도면상의 사업명을 부여했는지 여부. 설계감리원은 설계자가 작성한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 설명서에 다음 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도면 작성의 의도하는 대로 경제성, 정확성 및 적정성 등이 가졌는지의 여부. 설계 입력 자료가 도면에 맞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설계 결과물이 입력 자료와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되었는지 여부. 관련 도면들과 다른 관련 문서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도면이 적정하게 해석 가능하게 실시 가능하며 지속성 있게 표현되어 있는지 여부. 도면상의 사업명을 부여했는지 여부. 문제 9. 책임 설계감리원이 설계감리의 기성 및 준공을 처리할 때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 5가지는 설계 용역 기성 부분 검사원 또는 설계 용역 준공 검사원, 설계 용역 기성 부분 내역서, 설계 감리 결과 보고서, 감리 기록 서류, 그 밖에 발주자가 과업 지시서상에 요구한 사항. 문제 10번. 책임 설계감리원이 설계감리의 기성 및 준공을 처리할 때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서류 중 감리 기록 서류 5가지를 쓰시오. 설계감리 일지, 설계감리 지시부, 설계감리 기록부, 설계감리 요청서,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문제 11번. 설계감리원의 지원 업무 3가지와 기본 업무 4가지를 각각 쓰시오. 설계감리원의 지원 업무. 설계상 기술적인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 직접 자문가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활용을 통해 설계 품질 향상을 도모, 설계자의 조치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그 밖에 발주자 및 설계자가 설계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2. 설계감리원의 기본 업무. 설계 용역 계약 및 설계 감리 용역 계약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당 설계 용역이 관련 법령 및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고 기술 지도 등을 해야 한다. 3. 설계 공정의 진척에 따라 설계자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설계 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 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과학지시서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의 품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4-2 착공 감리 업무에 대해서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 감리원이 착공 신고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참고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1. 계약 내용 확인.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3. 공사 예정 공정표. 4. 품질관리 계획서. 5. 공사 시작 전 사진. 이 외에도 안전관리 계획서, 작업 인원 및 투입 장비 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문제 2. 3000kW 이하의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권자는 시도지사, 3000kW 초과 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3000kW 이하는 시도지사. 단 제주도 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 특별법에 따라 3000kW 이상의 발전설비도 제주도 특별자치도서지사의 허가사항임. 문제 3. 전기사업 허가기준 4가지를 쓰시오. 전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무 능력 및 기술 능력이 있을 것,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것,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 될 것,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 될 것. 해설. 전기사업은 국민생활과 사업활동의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이고 막대한 투자와 상당 기간의 건설기간이 필요하므로 전기사용자의 이익보호와 건전한 전기사업 육성을 위해 적정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만이 전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문제 4번. 발전사업 변경 허가는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다음과 같이 변경되는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는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 설비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는 산업통상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받아야 된다. 문제 5번.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를 쓰시오. 전기사업자가 사업 준비기간 내에 전기설비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 취소. 전기사업자가 사업 준비기간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후부터 사업 개시 신고 전까지 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취소한다. 문제 6번. 발전사업 허가 취소를 심의하는 곳은 전기위원회. 허가 취소는 전기사업자가 사업 준비 기간 내에 전기설비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취소한다. 문제 7번. 다음은 발전사업 허가 절차에 대한 내용이다. 가나에 들어갈 사항은 신청서 작성, 접수, 전기위원회 심의, 허가, 신청인 통지. 그 다음에 문제 8번. 3000kW 이하 발전사업 허가 시 필요한 서류 5가지를 쓰시오.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송정관계 일람도, 발전원가 명세서, 발전설비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 계획을 기재한 서류. 문제 9번. 감리원은 공사가 시작된 경우 공사업자로부터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 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며칠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하는가? 7일. 착공 신고서 검토 및 보고는 감리원은 공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 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제 10번. 감리원이 착공 신고서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계약 내용 3가지를 쓰시오. 공사기간, 공사비 지급 조건 및 방법, 그 밖에 공사 계약 문서에 정한 사항. 해설을 보면 계약 내용 확인은 공사기간, 착공 준공, 공사비 지급 조건, 방법, 그 밖에 공사 계약 문서에 정한 사항. 문제 11번. 감리원이 공사 착공 신고서 적정 여부를 검토한 내용이다. 다음 내용에 답하는 것은 작업간 선행, 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후 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었는지 확인, 예정 공정률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예정 공정표. 예정 공정표는 작업간 선행, 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후 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 공정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문제 12번. 감리원이 착공 신고서 후 적정 여부를 검토한 사항 중 공사 예정 공정표에 따라 공사용 자재의 투입 시기와 시험 방법, 빈도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확인에 해당하는 것은 품질관리계획서. 공사 예정 공정표에 따라 공사용 자재의 투입 시기와 시험 방법, 빈도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13번 시공감리에 대해서 14-3번 시공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지원 업무 수행. 지원 업무 수행은 해당 설계 용역의 수행에 따라 업무 연락, 문제점 파악, 민원 해결 및 설계 감리원의 지도, 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비상주를 원칙으로 한다. 지원 업무 수행자. 지원 업무 수행자는 설계 감리원을 통하여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설계자에게 전달하며 설계자에게 직접 지시한 사항은 설계 감리원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지원 업무 수행자 역할. 지원 업무 수행자 역할은 지원 업무 수행자는 해당 설계 용역의 수행에 따른 업무 연락, 문제점 파악, 민원 해결 및 설계 감리원의 지도, 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비상주를 원칙으로 한다. 지원 업무 수행자는 설계 감리원을 통하여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설계자에게 전달하며 설계자에게 직접 지시한 사항은 설계 감리원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지원 업무 수행자는 설계 감리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주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문제 2번. 설계 변경 및 계약 금액 조정 업무 흐름도이다. 그림에서 1, 2, 3의 안에 해당되는 것을 써 넣으시오. 조사시험. 조사시험은 사업 계획 변경, 현장 여건 불이치, 신공법 개발하면 발주자 지시하고 공사업자의 설계 변경 여건 보고, 공사업자의 개선 제한 공법, 경미한 설계 변경, 그리고 기술 검토에서 경미한 설계 변경하고 시공 지시하면 방침 결정, 발주자가 설계 변경하고 감리원에 보고하고 변경 시공 지시하고, 감리자는 계약 금액 조정하고 변경 계약하고 공사 시공 지시. 계약 금액 조정은 설계 변경, 물공량 정산, 물가 변동 등이 있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A, B 안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지 쓰시오. 기성 또는 준공 검사자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 통지를 받는 날부터 8일 이내에 해당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소속 감리업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리업자는 신속히 검토 후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기성 또는 준공 검사자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 통지를 받는 날부터 8일 안에 해당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며 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검사 완료일 3일 내에 보고를 해야 한다. 문제 4. 공사 현장 표시가 개시 설치되는 기간은 공사 시작일부터 준공 전일까지. 공사 현장 표시가 개시 설치되는 기간은 공사 시작일부터 준공 전일까지. 공사 표지판 등의 설치.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전기공사법 제24조에 따라 공사 표지를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표지판의 제작 방법, 크기, 설치 장소 등을 포함된 표지판 제작 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공사 현장의 표지는 전기공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공사 시작일부터 준공 전일까지 개시 설치해야 한다. 문제 5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최대 준비기간은 몇 년인가? 1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준비기간 상한은 10년이며 발전사업 허가 및 허가시 사업 준비기간을 지정한다.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하여 감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은
책임감리원. 책임감리원이란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하여 책임감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문제 7. 감리원은 주요 기자재 공급 승인 요청서에 어떤 관계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세 가지를 쓰시오. 품질 시행 대행, 국공립 시험 기관의 시험 성과, 납품 실적 증명, 시험 성과 대비표. 문제 8. 감리원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감리업자는 직무 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 인계, 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이때 직무 대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동일 현장의 상주 감리원 또는 비상주 감리원. 해설을 보면요.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감리 업무 수행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훈련이다.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등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로 현장을 일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 인계 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문제 9. 상주 감리원이 감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의 부착한 근무 상황판에 기록해야 하는 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현장 근무 위치, 업무 내용. 상주 감리원은 감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 상황판에 현장 근무 위치 및 업무 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문제 10번. 비상주 감리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 5가지를 쓰시오. 설계 도서 등의 검토. 상주 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조사 분석 및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 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 조사 및 해결 방안 검토. 중요한 설계 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설계 변경 및 계약 금액 조정 후 심사. 기성 및 준공 검사.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하고 기술지도,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그 밖에 감리 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술 지원 업무. 문제 11. 감리업자가 감리 용역 착수 시 착수 신고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지 네 가지를 쓰시오. 감리 업무 수행 계획서, 감리비 산출 내역서, 상주 비상주 감리원 배치 계획서와 감리원 경력 확인서, 감리원 조직 구성 내용과 감리원별 투입 기간 및 담당 업무. 해설. 감리업자는 감리 용역 계약 즉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의 투입 등 감리 업무 수행 준비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 용역을 착수해야 한다. 다만 감리 대상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의 사정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 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실착수 시점 및 상주 감리원의 투입 시기 등을 조정하여 감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문제 12. 공사업자가 공사 현장에 공사 업무 수행상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도록 기록, 보관하는 서식 5가지 쓰시오. 하도급 현황, 주요 인력 및 장비 투입 현황, 작업 계획서, 기자재 공급원 승인 현황, 주간 공정 계획 및 실시 실적 보고서 이외에도 안전관리 및 사용 실적 현황, 각종 측정 기록표. 13. 감리원은 문서 기록 관리 및 문서 수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한 현장은 공사 시작 전, 시공 중, 준공 등 공사 과정에 대하여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보관해야 하는가,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 주요한 현장은 공사 시작 전, 시공 중, 공사 준공 등 공사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문제 14. 책임감리원이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분기 보고서에 포함하는 사항 5가지를 쓰시오. 공사 추진 현황, 감리원의 업무일지, 품질관리 및 관리 현황, 검사 요청 및 결과 통보서, 주요 기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그 외에도 설계 변경 현황, 그 밖에 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책임감리원이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분기 보고서는 매 분기 말에서 다음 달 며칠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가. 5일. 책임감리원은 분기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분기 말 다음 달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문제 16. 책임감리원은 감리기간 종료 후 며칠 이내에 발주자에게 최종 감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14일. 책임감리원은 최종 감리 보고서를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책임감리원이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최종 감리 보고서 후 기재사항 5가지를 쓰시오.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품질관리 실적, 공사 추진 실적, 주요 기자재 사용 실적, 안전관리 실적. 문제 18번. 감리원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의 공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요구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하는가? 7일. 감리업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의 공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비상주 감리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자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문제 19번. 다음은 시공감리 중 감리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이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은 감리원은 시공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발주자가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의견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 처리는 직접 처리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해야 하며, 공사업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 시행하고 그 내용은 민원 처리부에 기록 비치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민원 처리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된다. 문제 20번. 감리원이 제3자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에게 수행시킨 공사 현장 인근 조사 대상은 무엇인지 5가지 쓰시오. 지하 매설물, 인근 도로, 교통시설물, 인근 인접 건조물, 농경지 산림 등 제3자 손해방지. 감리원은 다음 각호 공사 현장 인근 상황을 공사업자에게 충분히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공사업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해야 한다. 지하 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인접 건조물, 농경지 산림 등. 문제 21번.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시작 30일 이내 제출을 받아 이를 검토 확인하여 며칠 이내에 승인하여 시공해야 하는가? 7일. 문제 22번.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시작일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하여 7일 이내에 승인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고, 시공계획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 공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공계획서의 작성 기준과 함께 시공계획서에 포함돼야 할 내용 5가지는 현장 조직표, 공사 세부 공정표, 주요 공정의 시공 절차 및 방법, 시공 일정 및 주요 장비 동원 계획, 주요 기자재 및 인원 투입 계획. 문제 23번. 공사 중 시공 계획서의 주요 내용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시공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며칠 이내에 검토 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해야 하는가? 5일. 공사 중 공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시공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 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해야 한다. 문제 14번. 감리원은 시공관리 책임자가 승인 없이 며칠 이상 현장에서 상주하지 않을 때는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하는가? 2일.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다음 각호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된다. 천재지변으로 공사 현장에 피해가 발생됐을 때, 시공관리 책임자가 승인 없이 2일 이상 현지를 상주하지 않을 때,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공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 현저히 미달될 때, 공사업자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할 때, 그 밖에 공사 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문제 25번.
시공감리에서 공사 부분 중지 사항은 무엇인지 4가지 쓰시오.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의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안전시공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 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전면 중지 사항은 공사업자가 고의로 공사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공사 부실 행위 우려가 짙은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한 경우, 부분 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때, 지진, 해일, 폭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시공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천재지변 등으로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때. 문제 26번. 시공감리에서 공사 전면 중지 사항은 무엇인지 4가지를 쓰시오. 공사업자가 고의로 공사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공사의 부실 발생 우려가 짙은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경우, 부분 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지진, 해일, 폭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시공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천재지변 등으로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때. 문제 17번. 다음 공사 부분 중지 사항에 대한 항목이다. A, B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동일 공정에 있어서 3회 이상 시정 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동일 공정에 있어서 2회 이상 경고가 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문제 18번. 시공감리에서 공사의 재시공이 지시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시공된 공사가 품질 확보, 미흡 또는 유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감리원이 확인 검사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후속 공정을 진행할 경우, 관계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한 경우,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재시공 공사 중 중지 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문제 19번. 감리원은 공사 시작일부터 며칠 이내에 공사업자로부터 공정관리 계획서를 제출받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30일. 문제 30번.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전체 실지 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 공정표를 제출받아 검토 확인해야 한다. 가로 안에 들어갈 각각의 제출일은 월간 상세 공정표는 착수일 7일 전에, 주간 상세 공정표는 4일 전에 제출. 문제 31번. 다음은 부진 공정 만회 대책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감리원은 공사 진도율이 계획 공정 대비 월간 공정 실적이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 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부진 사유 분석, 만회 대책 및 만회 공정표를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문제 32번.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요청 또는 감리원의 판단에 따라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공사업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부터 며칠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하는가? 7일. 문제 33번.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시공 과정마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규정한 문서는 총체적 안전관리 계획서.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시공 과정마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 문제 34번. 안전에 관한 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기록, 유지하고 이행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사항 5가지를 쓰시오. 안전 업무 일지, 안전점검 실시, 안전교육, 각종 사고보고, 월간 안전통계. 문제 35번. 감리원은 누구를 통해서 현장 기술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가? 공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문제 36번. 감리원이 공사업자로부터 매 분기마다 제출받아 검토하는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서류 5가지를 쓰시오.
안전관리 조직표, 안전보건관리체계, 재발생 현황, 산업요양신청서 사본, 안전교육 실적표. 문제 37번. 다음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감리원, 현장관리 책임자,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 문제 38번. 감리원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감리원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지방환경청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가. 30일. 발주자는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를 첨부하여 누구에게 설계 변경을 지시해야 하는가. 책임감리원. 문제 40번. 공사업자가 현지 여건과 설계 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율 절감 및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개선사항 등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4가지를 쓰시오. 설계 변경 사유서, 설계 변경 도면, 계략적인 수량 증감 내역, 공사비 증감 내역. 문제 41번. 공사업자가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 요청 시 감리원에게 제출하는 서류 5가지를 쓰시오. 물가 변동 조정 요청서, 계약금액 조정 요청서, 품목 조정률 또는 지주 조정률 산출 근거, 계약금액 조정 산출 근거, 그 밖의 설계 변경에 필요한 서류. 42번. 감리원은 물가 변동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며칠 이내에 의견 검토서를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하는가. 14일. 43번. 다음은 감리원이 재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준하여 의무를 수행한다. 다음 ABC에 들어갈 조직 구성도 순서가 맞도록 넣으시오. 감리원, 환경관리 책임자,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 문제 44번. 다음은 감리업자가 기성 부분 검사 및 준공 검사 전에 전문 기술자 참여, 필수적인 검사 준공, 검사를 위해 시험 장비 등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은 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검사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 발주자 유기관 협회, 감리원 및 감리조서, 검사원 임명, 검사원 실시, 검사원 통보, 검사조치, 발주자 결제, 대가 지급, 발주자 유기관 입회. A에 들어갈 일수는 며칠, B에 들어갈 일수는 며칠? 383. 검사원 임명은 3일, 검사 실시는 8일, 검사 결과 통보, 검사 조사는 3일.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계약에 따른 소정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해당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검사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소속 감리업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리업자는 신속히 검토 후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문제 45번. 감리원이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시 수시로 확인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공사계약 문서, 예정공정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문제 46번. 감리원이 해당 공사에 대한 기술 지도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문제 47번. 감리원 원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로 수행 업무 내용을 육하 원칙에 따라 기록하며 공사업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매일 제출받아 확인 후 보관하는 것은 무엇인가? 감리 업무일지. 문제 48번. 감리원이 공사 시작 전에 검토해야 할 설계 도면 내용 5가지를 쓰시오. 현장 조건의 부합 여부,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설계계산서, 산출내역선 등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설계도서 누락, 오류 등을 불분명한 부분의 존재 여부. 문제 49번. 공사업자가 해당 공사 현장에서 비치하고 기록 보관해야 할 서류 5가지를 쓰시오. 하도급 현황, 작업계획서,
주간 공정 계획 및 실적 보고서, 기자재 공급원 승인 현황, 각종 측정 기록표. 문제 50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 운영 시 비치 목록 10가지. 발전 시스템에 사용된 핵심 기기 매뉴얼, 발전 시스템의 운영 매뉴얼, 발전 시스템에 사용될 부품 및 기기의 카탈로그, 발전 시스템 일반 점검표, 발전 시스템의 한전 개통 연계 관련 서류,